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를 읽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짠! 이렇게 봐야 되나, 제목? 네. 크리에이티브 읽는 기술. 제목이 조금 난해한가요? 난해한가? 그럴 수도 있죠. 크리에이티브가 뭐지? 근데 사실 이게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 그거 영어로 만든 거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다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 뭔가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그런 직장인이나 기업가들도 앞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창의성을 어떻게 갖는 거야? 우리 아이들도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게 어렵잖아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요. 정말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하면 읽어나가는지 이 지금 사회, 인터넷 이런 변화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돈 되는 어떤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케팅 관련, 브랜딩 관련 책을 계속 리뷰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원래는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일을 하셨는데 공모전에 계속 나가가지고 상을 많이 타신 분입니다. 요런 관련해서요. 싱글라이프를 위한 가전제품인 시리즈 이츠라는 브랜드의 미니멀한 디자인 컨셉 작업도 하게 됐고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정말 많이 수상을 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 브랜드 개발 상품 같은 것도 국내외에서 160점 이상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하고 막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같이 입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 창업, 판매 전략 세우시는 분들, 1인 기업가로서 브랜딩하고 싶으신 분들, 그게 작가든 강사든 유튜버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로서 뭔가를 구매할 때 좀 잘 하고 싶다, 신중하게. 나 왜 이렇게 요즘 인터넷으로 사는 것마다 좀 이렇게 돈 아깝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왜 이런 거에 휘말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인 사람, 센스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요. 인간관계 하는 법까지 나와 있어요.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귀걸이도 친구가 너 예쁘다 이거 너 해볼래 이렇게 추천하고 미용실 같은 것도 이젠 여러분 검색도 지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제목을 바꿔주고 싶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사는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요. 감성이라는 것은요. 이성과 같이 각각의 시대를 창조해왔대요. 근데 앞으로는 이 감성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이성보다 감성이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저거 참 감성 있다. 저 사람 참 감성 있어 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매력을 느끼거나 좀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데, 언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감성이 있다 라고 느낄까요? 능력. 첫 번째로는 능력을 가졌을 때. 글을 잘 쓴다, 좋은 작품을 만든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한다, 옷맵시가 좋다, 이렇게 말솜씨가 좋다 했을 때 그의 능력을 보고서, 감각적이야, 감성적이야. 마음이 훅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잘 웃는 사람. 저도 막 잘 웃는 사람 좋아요. 아이처럼 잘 웃는 사람, 그다음에 귀여운 행동하는 사람. 얼토당토하는 애교라도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해. 자기 표현을 우리는 잘 못해요. 막 감동받으면 눈물 흘리고 웃기면 웃고 이런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성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매너가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창적이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 이유 없이 마음에 끌리는 이런 것들을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회 적응력. 식사 예절이 바르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의 사회성이 좋은 거죠, 이거는. 막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나와 그 사람과의 가치관이 비슷하다.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거나 똑똑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하는 게 통해. 이런 것도 우리가 감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좋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항목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벌 좋고 막 부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매력 있고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은요 상품이 있지도 않는데 미리 구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사에서 신차 예약 판매 이러면 인터넷으로 예약 판매를 해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그 차를 보고 샀죠, 사람들이. 뭐 예약 판매가 어딨어요. 지금은 계획 생산이라는 거 합니다. 주문을 받아서 그 양만 생산할 수도 있고요. 주문을 받아서 자꾸 기다리게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 자동차 신차 나오면 몇 달 기다리는 거 아세요? 왜 기다리게 만들까요? 미리미리 왜 만들지 않을까?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자, 상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그 상품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산 이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를 끌어안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기업은 좋아요.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까지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진짜가 빠진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시기가 됩니다. 그냥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예약 판매를 해야지. 미디어나 입소문, 품평, 광고 같은 거에 과도하게 의지를 하게 되고요. 내 오감,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이 사라져요. 남들이 줄 서서 예약 판매로 사면 나도 그냥 사게 되는 거야. 차를 살 때가 됐는데 이게 제일 인기가 많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지도 이 책을 보면은 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구나. 자, 우리는요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무슨 맛집, 뭐 누가 다녀간 맛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넘쳐나는 정보에 신경을 씁니다. 나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옛날에는 맛집이든 뭐든 내가 선택했어요. 이제 누가 선택해요? 인터넷이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의 감성이, 그러니까 감성을 중시해요. 마음이 끌리는데 좋아하면서도 이런 걸 마음으로 택할 수 없는 거죠. 처음 가는 가게라면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걸 먼저 본다고 해요. 직접 판단할 기회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조작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상술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맛집에 검색해서 사진을 꼭 보고 가격을 보고 갑니다. 어떤 테이블은요. 차가운 음료수를 올려놓으면 결로가 생기잖아요. 차지차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잔을 거기 차가운 데 놨다가 딱 들었을 때 그 바닥에 색깔이 바뀌어요. 꽃무늬가 생겨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세요? 꽃무늬 생기는 거 이렇게. 되게 발상이죠. 우리 옛날에 반지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변하는 거, 몸 체온에 따라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재질로 무슨 글라스래요. 그 글라스 안에다가 꽃을 넣은 거예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뭘 하다가 이렇게 들면은 찬물, 차가운 맥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글라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기술적인 게 아니라 꽃 예뻐. 이게 감성이에요, 여러분. 뭔가 다르다. 자, 우리는 원래는 인간은요.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찜찜해.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예감이 작동을 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거 느낌이 참 좋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오감과 육감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이제 보고 있지만 서평을 보고 선택을 하거나 댓글을 보고 선택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남의 평가를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저의 느낌. 저는 이거는 정말 저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랑 정말 친한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유라야 너 이 책 좋아할 것 같아. 너랑 어울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가 그런 건 믿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100% 믿고는 하지 않습니다. 댓글 조작도 되게 많아요. 자, 기술 감성. 자, 감성에 다른 것들 조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성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죠. 냄새 나지 않는 양말. 자,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소재로, 막 땀 냄새나 이런 게 잘 안 나는 소재로 양말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럼 발냄새 심한 사람들은 나 이거 컴플렉스인데 냄새 나지 않는 양말이야? 대박. 살 수 있겠죠.
태국 방콕의 한 사원에는요,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의 캐릭터를 천장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위를 보고요, 도라에몽 어딨지? 라고 찾는데요. 자, 벽화에 숨겨진 도라에몽을 발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필사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 탄생한 캐릭터가 불교 사원까지 침투해서 이걸 바로 문화 감성이라고 해요. 괜히 한번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국가별로 문화별로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뭐 김유라 카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 소품이라든가 제가 읽은 책,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북카페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 별로 가는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뭔가 조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이랑도. 제가 그런 거 많이 생각했죠. 연예인들 생가 이런 거. 가서 막 한류 스타 연예인 생가. 그런 거 마케팅이 될 수 있겠죠.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를 꼭 검색을 많이 하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와디즈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이긴 하죠. 제품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거나 뭔가 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할 때 투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아이템 좋은데 내가 이 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어. 뭐 10,000원, 100,000원, 뭐 구자도 있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해서 그 회사가 대박 났을 때 배당을 받는 어떤 주주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 수량이 있어요. 뭐 1000개, 10,000개를 찍어내야지 공장에서 만들어요. 뭐 귀걸이를 개발했어요. 이러면 이거를 찍어내야 돼요. 1개, 10개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10개를 주문한다. 그 회사의 가치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해서 10개를 주문할 수도 있죠. 자, 구매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기부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스토리가 막 망했다가 뭐 어쨌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돈을 그냥 이런 거 제품 안 사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뭐 미국이랑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은 재고가 없어요. 망하지를 않아요. 왜? 펀딩이 성공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컵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먼저 돈 받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하면서 이제 건물 올리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여러분들도 저는 관심 되게 많아요. 제가 제조업을 한다면 꼭 크라우드 펀딩으로 할 거예요. 정확하게. 뭐 10,000개면 10,000개, 5,000개면 5,000개 수량 맞춰서 재고 없는 게 중요합니다. 재고 남으면 완전 소용이 없어요. 장사해 보신 분들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경험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제품에 돈을 쓰지 않고 경험에 돈을 씁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좋은 추억을 나누고 이런 거에 돈을 쓰지, 사실은 뭐 이런 옷 같은 것도 지금 다 싸고 그랬죠.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이건 경험은 아니죠. 물론 경험에 투자하는 어떤 패턴도 있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돈을 쓰고 있는데 사람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도시락을 먹고요,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TV보다 잠에 들어요. 이런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기억이 축소됩니다. 시간 흘렀지만 별로 한 게 없죠. 머릿속에 저장소가 적어요. 기억이 축소되니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TV를 조금 줄이고 책을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간접으로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기를 키우면서도.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보아도 이런 타입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에 별표를 100개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하는 횟수가 많은 만큼 실패도 많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저장소의 내용도 풍부해진다. 평탄한 길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구부러진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게 배양된다. 자,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아먹어보고 실패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저장소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죠. 맞아, 그때 그랬는데 이랬었어. 그 사람 만났는데 어쨌었어.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 자, 인간관계, 마케팅, 협상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영업직, 판매직 이런 걸 꼭 해보셔야 돼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성공하려면 이걸 해보라고 부자 아빠가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사기 팔았죠. 그리고 뭐 제약회사, 보험회사, 자동차 영업 이런 것처럼 막 거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게 사실은 뚫고 나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정말 맨 땅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자, 이분은요 디자인을 하잖아요. 제품 디자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잠에 들 때 꿈속에서 해결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꿈속에서 답을 찾았다. 안 풀리던 문제가 꿈속에서 풀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해서 밤새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푹 주무셔라 라고 이분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아, 이 사람 느낌 좋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게 신뢰로 바뀝니다. 신뢰로 바뀌면서 그 사람과 나간의 비즈니스도 생기고 친밀감도 생기고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자, 공감력이라는 감성, 공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기들을 키우면서 공감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공감 워크숍에 가서 배웠어요. 저도 공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말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습관이 배겨지면서 타인을 조금씩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한테 이런 걸 배운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독서와 그리고 우리가 사회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성을 풍요롭게 만들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성, 공부 잘하고 자격증 따고 대학 나오는 거에 평생 집중했는데 감성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드는 거야? 감성을 풍부하게 하면요, 큰 뜻을 품게 되고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요, 수고하게 돼요. 뭐 노력 좀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게 되죠. 상냥하고 즐겁고 존경하고 감사로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고리를 형성하여 순환하면서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이처럼 운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감성력을 높이면 운이 좋아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지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은 이 공감 능력과 감성 능력, 인간관계 이런 걸 키우시면 정말 좋아요. 어느 곳에 누구에게 어떤 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제 기업 브랜드, 마케팅 전략, 혹은 1인 브랜드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에게 공감을 느끼게 할 건지.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혼 여성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이가 없는 주부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24세 결혼해서 26세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가 3명이에요. 12살, 10살, 7살. 저는요, 주부, 아기가 있는 집 특히 공감을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돈을 아끼시는 분들, 뭐 두려우신 분들, 백 없고 돈 없고 힘든 사람들 공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수저 막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질투나요.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별로 할 말이 없죠.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라는 생활 스타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때요? 문화가 들어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가 있어? 감동을 줍니다. 마음에. 그렇게 성공을 했죠. 애플은요, 미니멀리즘, 심플하게. 이것도 감성이에요. 애플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에 그냥 마음이 훅 빠져요. 애플의 제품을 구입하면 포장을 개봉하면서부터 감동이 밀려온다. 젊은 사람들, 20대 대학생들 막 거의 다 애플을 씁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 사람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미국인 20대 선생님도요, 친구들 다 애플 쓴대요. 중고를 사더라도 애플. 그렇더라고요. 어떤 회사는요, 워킹 슈즈를 판매했어요. 뭐 운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혀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발에다가 아름답게 걸으면서 다이어트를 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DVD를 같이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더니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경험의 가치를 첨가했죠. 제품에. 제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걸이에다가 스토리 입히는 거예요. 김유라가 십자가 모양이죠. 이 귀걸이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걸이. 이거 좀 이렇게 뭐 허무맹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에 선물 받은 거예요. 십자가 모양. 그러면은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나는 딴 귀걸이 안 하고 저거 하고 사겠다. 이게 경험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교토에 있는 온천 여관이 있대요. 뭐 일본은 이런 거 되게 많죠. 숙박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기모노를 대여해 준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확 깨달았어요. 그 많은 저 일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기모노 가면 입어보고 싶겠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에어비앤비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저희 집에 지금 미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같이 제가 홈스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선생님이 주말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항상 에어비앤비로만 다녀요. 그래서 진주도 갔다 오고 뭐 목포 뭐 부산 서울 뭐 계속 전국을 다닙니다. 천안에도 하루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한복 대여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집에다가 한복을 한 두세 벌만 놓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에서 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뭐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국의 감성을 넣으면 어떨까? 잘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거리 보존 지구가 있대요. 이 거리를 옛날의 정취를 보존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대표적으로 저는 그 한옥마을 전주에 대박 났죠.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가면은. 서울에도 정말 많고요. 그렇게 옛 정취가 남아있는 지역들. 자, 포렴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120개의 포렴을 볼 수 있는 포렴 마을이 됐대요. 제가 포렴이 뭔지 모르겠는데 염색한 무슨 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래서 120개가 모여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전체가 감성 포텐셜이 올라가면서 너무 감각적인 데 되면서 도시 경관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별것 없었던, 사람들 오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동업자를 배제하지 말고 옆집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업종을 해도 윈윈 하는 거죠. 싸우지 말고. 예,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떡마을에 그럼 떡만 계속 파는 거야. 뭐 종로의 낙원, 뭐 떡집 이런 것도 있죠. 자, 뭐 공주의 알밤 마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알밤 따기 체험을 뒤에서 하고요. 뭐 숙박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복을 또 빌려줘요. 외국인이 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밤을 따서 그 알밤으로 알밤 구이, 알밤 밥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 막걸리 만들기 해서 이제 막걸리가 전통주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은 용인 민속촌처럼 주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술집이거든요. 그 주모가 그 주모 옷을 입고요. 그 돌쇠 같은 사람이 진짜 옆에서 막 마당을 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쇠한테 여기 막걸리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은 뭐 진짜 그 사람이 주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파전, 도토리묵 이런 거 그렇게 머리 상투 이렇게 하고 옛날 옷 입은 사람들이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왜 아무도 안 하는 걸까요? 저 진짜 이런 아이디어가 책을 읽을 때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아무래도 해야겠어요. 그런 술집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더 확장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티브를 읽는 기술 너무 재밌게 읽은 책 제가 오늘 10권 리뷰 서평 이벤트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 댓글에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함께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